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12월 중순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편입을 많이 했던 반도체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작년에 6개월 정도는 반도체는 철저하게 관망하겠다. 방송할 때마다 뭐 공개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반도체는 관망하겠다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제 이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 자체는 변환될 것이다. 결국에 시장의 변곡이 좀 왔다. 여팡의 변곡이 좀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에 최근에 많은 종목들 편입을 해서 지금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처럼 뭐 사자마자 막 10% 20%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결국에 이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비중을 담을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계좌 수익률 관점에서는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스켓 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그 아까웠던 종목 하나 리뷰를 좀 할게요. 네,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는 또 목표가 달성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아쉽게 50원 차이로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던 HVM. 예. 자, 요거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가 28,5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시간에서 28,500원 넘어서 끝나서 오늘 이거 시가로 체결되겠구나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근데 28,500원 만약에 체결이 됐다면은 41% 정도? 예. 50원 차이로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테슬라가 지난밤에 주가가 그 인도량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뭐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가지는 못했지만 뭐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고요. 양자화물 쪽 관련된 부분들도 또 걸쳐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28,500원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뭐 40%에 가까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김태현 매니저 종목이 어떻게 보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서 사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30% 나오는 종목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계속해서 기존 가격 전략처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할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워낙 많이 최근에 한 10개 중에 8개는 반도체를 다 편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편입을 했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리뷰를 할지를 제가 자료를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거 보면서 또 리뷰할 종목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자, 이거 보시면 반도체 6개월 동안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하거나 방송에서 이 관망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안 사겠다는 얘기고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던 제가 12월 중순부터 이제 반도체 돌았다. 예, 특히나 그 시발점 역할은 이 브로드컴이 저는 오히려 그 시발점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섹터를 바라볼 때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 주문형 반도체, 그 ASIC라는 아식이라는 그 반도체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나 아니면 팹리스 또는 뭐 IP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로 저가 부분에서 말씀드려서 뭐 짧은 기간 내에 4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빠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부터 이 방송에서 어떤 반도체 종목들을 편입을 했는지를 기록을 좀 해봤는데요. 12월 17일, 18일, 19일, 23, 24, 27, 30, 1월 2일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넥스트치, 퀄리타스 반도체, ISC, DB하이텍, PSK홀딩스, STI,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오늘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 수익률이 13.4%라고 나왔지만 제가 이걸 캡처하고 나서 지금 PSK홀딩스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던 거는 우리가 항상 돈을 벌 때는 이 변곡점을 잘 잡아야 되고요. 특히나 이 산업, 어떤 업황, 그런 도는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계속해서 바라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리뷰할 종목은 딱 두 종목만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예,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도 16%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어제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 종목 지금 당장 뭐 또 털고 나간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HBM4 쪽 관련해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로직다이 쪽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도 장중에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이 삼성전자한테는 제가 그전에도 이 브로드컴의 이 아식 반도체, 특히나 이 HBM 쪽에 대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4 요구를 했다,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주도했었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TSV, 이 어떻게 보면 이 HBM4로 넘어가면서 이 TSV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리플로 장비나 아니면 디스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동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와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은 이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는 44,500원. 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조금 수익을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체결되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리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더 끌고가 된다. 왜냐하면 밑에서 사놨기 때문에 밑에서 산 종목들은 짧게 치고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올라가야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에 수출 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반도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수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ISC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도체줄보다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먼저 주요 기술적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과대 낙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은 PSK홀딩스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장중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용 테스트 소켓 쪽 관련된 1분기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목표가를 반도체 종목도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없는 이유는 제가 목표가를 다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지만 DB하이텍 하나 제외하고 다 빨간불에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상 손절된 종목 딱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고요. 그 손절한 종목도 지금 다 사실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태우 매니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까?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아니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명은 반도체고요. SNS텍. 현재가 27,650원입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이 사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많이 가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지금 추세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과 조선사들과 중국의 조선사들이 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DF 엔진 쪽 관련된 뭐 하나 엔진 같은 기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해도 수혜를 받고 한국이 잘해도 수혜를 받는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의 파운드리, SMRC 같은 기업들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요. 그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과 최근에 이 수출 지표, 이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된 수출을 보시면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쪽 관련해서는 워낙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제한, 이런 적극적인 규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반도체 굴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SNS텍이 바로 이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서 또 지분 투자, 또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격의 추후에 또 EV 펠리클이나 이런 관련된 또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가는 거는 단순히 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팹리스 대국인 공약 차질이다. 그래서 토종 파운드리가 비상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SMRC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업계 내에서 현재 이 3위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뭐 기대감은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 중국 쪽 관련된 파운드리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소재 장비사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뭐 광학 검사기 쪽 관련된 종목은 뭐 넥스틴 그리고 이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1등, 2등, 1, 2위를 다투고 있는 SNS텍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수혜 기대감이 붙고 있고 실제로 수출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입니다. 용인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이 SNS텍 블랭크 마스크 사업 확대에 대한 드라이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펄펄 나는 중국의 파운드리 한국산 부품 수입이 20%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중국 이 블랭크 마스크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바라본다면은 SNS텍에 대한 이런 실적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은 우선은 1차 목표가는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주말에 보통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추경안과 관련된 부분들 정책주들에 대한 흐름은 저는 지금부터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밴드 통해서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